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포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지정병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달 넘게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후화된 시설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무려 6만 톤 가까운 물이 허비되면서 최악의 가뭄 속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단수가 이뤄진 지 15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광주시는 단수 세대가 당초 발표보다 3만 세대가량 줄어든 2만 8천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994년 지어진 덕남 정수장 유출 밸브의 축이 이탈하면서 밸브가 닫혔다는 설명입니다. 노후도 되고 수압이 상당히 걸려 1800mm 관이다 보니까 많은 수압이 걸리다 보니까 물리적인 작용이 한 3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 현상이 발생돼서 유출 밸브의 내구 연한은 조달청에 따르면 10년이지만 구동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입니다. 설치 이후 사실상 밸브를 열어둔 채로 구동한 적이 없으니 교체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밸브 고장으로 허비한 물도 무려 5만 7천 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민원은 300건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물 낭비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물 전략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더 철저하게 가뭄 대책, 상하수도 정비 등의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유출 밸브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사전 단수가 필요해 사실상 유관 점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앞둔 광주의 한 4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최고 2,900만 원에 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시장에 또다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첫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주 후분양을 진행하는데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즉 40평형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0억 7천만 원, 119제곱미터, 43평형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대당 8천만 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고 2,900만 원에 이릅니다. 선분양을 진행해 비슷한 시기 입주하는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비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가량 비싼 분양가입니다. 시행사는 최근 분양가와 입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이라면서도 어려운 분양 경기를 고려해 분양가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다 분양가까지 높다 보니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여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미달될 거다. 시기 잘못 선택을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미분양돼 버려. 올해 이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이 줄줄이 분양을 앞둔 상황. 전문가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해보단 분양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높아진 이자 비용과 건축 비용 등으로 비싸진 분양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부담이 가는 게 맞는데요. 그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2023년 마포구 환경보안관 통합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환경보안관은 지역 청결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순찰, 청결, 환경, 관광 활동을 통해 안전한 마포, 깨끗한 마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환경보안관 통합 발대식이 지난 31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 및 환경보안관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포TV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부 시작과 함께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각 분야 환경보안관 대표를 대상으로 활동복 및 신분증 전수가 진행됐고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환경보안관 활동 다짐 선서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사진 촬영과 함께 2부 행사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발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포를 위한 마포구 환경보안관의 한 해 활동을 기대합니다. 마포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48%로 OECD 국가 중 1인 가구 비율 1위인 핀란드보다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마포구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족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일원으로 17일까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 소재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안전, 건강, 외로움, 고립, 주거 등 5대 분야의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 중 분야를 선택해 공모 신청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다양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비롯한 1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흡수,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 관리하는 숲입니다. 사업으로는 기후 대응 도시숲 등 5개 사업과 생활권 녹지 조성 사업의 담장 허물기 등이 있으며 상반기에 착공해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 분야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현재 최종 학력을 마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참여자 모집은 2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총 9회, 매월 230명 정도를 선착순 접수하며 이달 20일에 올해 첫 모집을 시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 게시판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창읍사무소 소회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2년 사업에 대한 결산과 2023년 신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설악의 배터리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선정된 홀몸 소외계층 가구를 매월 방문해 식사 대용 선식이나 구급용구 등을 지원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는 사업입니다. 김종수 민간위원장은 사랑의 배터리라는 이름처럼 삶이 고단하고 지친 분들에게 차량으로 충전시켜줄 수 있도록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 차종은 넥소 1종이며 보조금은 2022년 대비 100만 원이 줄어든 한 대당 3,450만 원으로 총 48대를 보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입니다. 보급 대수 48대 중 5대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 보급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 에너지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가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예방의학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군은 도입 첫 해인 지난해 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주민 대상 홍보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지정병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내 수술이 가능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9곳을 지정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대비 신청 실적이 저조한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후불제 지정 치과 병의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당초 68곳에서 18곳 늘어난 86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육성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표에서는 충북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운영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로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해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충북도청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만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충북도청 방문은 올해 초 1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대전환, 대한민국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충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특히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지역별 혁신 생태계 조성, 지방정부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중부권 정책 공조를 통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해 7개 광역시도와 함께 2016년부터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포항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민관이 함께 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포항시는 7일 포항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공단, 소비자단체 등과 민생경제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각 기관, 단체의 대책을 공유하고 포항시 물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 지방물가 관리체계 구축 운영,
소비 촉진 프로젝트 추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의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안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등 민관 협력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또 물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생활 물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 거래 단속을 체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내 착한 가격업소 확대 지정 및 집중 홍보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합니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주요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2차 보전 등 신규 지원 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된 6종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논의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시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등 도내 4개 시군의 세포 배양 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특히 포항은 포스텍 등 관련 연구 인프라를 갖춘 만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일 포항시와 경북도, 경산, 구미시, 의성군,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등 28개 산학연구원이 경북도청에서 열린 세포 배양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및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세포 배양 기술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및 인프라 지원, 세포 배양 관련 기초 원천 기술 개발 및 산학연 공동 R&D 등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특히 포항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입주 기업인 티센 바이오팜과 그린백신 실증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배양육 기업 시위드를 비롯해 세포 배양 산업 관련 중견 벤처 기업이 협약에 대거 참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포항시와 경산시, 구미시, 의성군 4개 시군을 세포 배양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경북 세포 배양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포스텍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 기반을 활용해 배양식품, 인공장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시제조, 생산 인증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 베드를 포항에 구축해 나갑니다. 이에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포 배양 산업화를 선도해 세포 배양 특화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2달 넘게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14일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운행 정상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목포시와 버스회사 간의 해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차고지가 차량 정비와 내부 세차 등 운행 준비로 분주합니다. 문을 닫았던 가스 충전소도 버스들이 줄지어 연료 충전에 나섭니다.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합니다. 지난해 10월 노조 파업에 이어 연료비 체납으로 인해 12월 12일 운행 중단 이후 65일 만입니다. 태원 유진 측은 25억 5천여만 원의 연료비 해결을 위해 충전소 부지와 이한철 대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놨습니다. 이한철 대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운행 중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시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여긴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차액 등 보조금은 일부 지급될 예정이지만 운송 단가 책정과 노선 개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포시와 버스회사 측의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거듭되는 운행 중단에 따라 기업 회생 신청을 요구했지만 버스회사 측은 기업의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업체의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대한 경영 자구안에 대한 제출의 의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업체와 조율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운행은 재개되지만 시내버스 정상화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수갑 선거구가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0석인 전남 의석수가 9석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의석수를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수갑 선거구를 인구 감소에 따른 조정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되려면 최소 13만 5천여 명의 인구가 필요한데 여수갑 선거구는 최소 기준에 9천여 명 모자랍니다. 두 석인 여수갑을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기존 의석수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동부권, 그 다음에 전라남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기존 의석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면 10명인 전남 국회의원 수가 9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수 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 인근 자치단체 선거구 합구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을 하나로 묶어 3개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지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쪼개 어디에 붙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은 순천이 전남 인구 1위 도시인 만큼 분할이 아닌 의석수를 2개로 늘리는 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룡면 5만 5천이 광양 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건 게리맨더링이라고 표현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명백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단일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수시가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을 위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28세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 중 3명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 부족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괴롭히는 건강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비타민 D 섭취량이 적을수록 골감소증, 골다공증 등 뼈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